자, 이제 그 컨셉 4.3으로 들어왔습니다. 컨셉 4의 세 번째 시간인데, 이 케미컬 그룹, 흔히 그 펑셔널 그룹이라고 합니다. 펑셔널 그룹. 한국말로는요, 이게 작용기라 그래요. 또는 기능기라는 말도 씁니다. 이게 분자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분자 기능. 즉 이게 생물학적 기능에도 영향을 주겠죠.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하나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하는 일종의 호르몬이에요. 테스토스테론, 이건 많이 알려져 있는 호르몬이죠. 이거는 여성을 여성답게 포유동물에서, 여기는 포유동물에서 남성을 남성답게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신체적으로요. 육체적으로. 분자 구조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요거는 지금 피놀기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여하튼 육각형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오각형이 하나 보이고요. 하이드록시기, 메틸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수소가 안 붙어 있는데, 요적 탄소, 요거 탄소예요. 이 전부 교점에는 다 탄소입니다. 이게 요 탄소에는 수소가 안 붙어 있는데, 요 탄소에는 메틸기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탄소에는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산소 하나만 달랑 붙어 있습니다. 이건 케톤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키톤. 이게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 차이로 인해서 분자 기능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것이 생물학적 기능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펑션 그룹을 공부해야 된다. 갑자기 ATP가 딱 나오는데요. 요것도 이제 펑션 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인산 그룹이에요. pH3PO4 요게 인산이에요. 아이고, 오자가 왜 이리 작아. 여기 인산인데, 이게 인산이 일가 음이온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PO3 가만있어, 이게 가만있어 봐. PO3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에 인산 그룹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노신에 인산 그룹이 3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데노사인, 그 다음에 트라이 파스페이트. 이게 명칭이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ATP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H3PO4니까 여기가 PO4 3-네요. 그죠? 예,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예. 가끔씩 이래요. ATPT가 3개라는 걸 뜻하거든요. 누가? 파스페이트 인산기가 3개입니다. 요거 원래 화학적으로 이렇게 쭉쭉 줄을 안 꺾고 가요. 여기에 이제 물결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물결 표시 2개가 들어가는데, 여기 물결 표시가 되면 여기도 물결 표시가 이렇게 돼요. 요거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결합 속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에너지가?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그게 인산 결합에서 나타난다고 해서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물결 표시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화학 결합은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든 직선 표시를 하든 실선으로 끌 수 있는 것은 공유 결합뿐입니다.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걸 원칙을 어기기도 하는데, 그래도 원칙을 지키는 게 낫죠. 단지 이것도 공유 결합이고 이것도 공유 결합인데, 이건 고에너지, 이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저장되어 있는 특수한 공유 결합이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이게 수소가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고, 이게 음이온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차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물과 친해요.
이 ATP는요, 여러분들 DNA의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라고 하는 거기 아데닌하고 같은 겁니다. 따라서 DNA가 만들어지기 전에, 구축되기 전에, 또는 RNA가 구축되기 전에 이런 ATP라는 유기 분자들이 먼저 합성이 돼야 돼요. 화학적으로 진화할 때. 이게 ATP, 여기가 먼저 떨어져 나갑니다. 물하고 접촉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게 ATP가 에너지를 저장한다고 말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물과 반응할 잠재력을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예요. 포텐셜 에너지.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에너지가 저장된다고 하지만 그게 좀 더 의미 있는 말이다. 화학적으로 이제 그런 말은 많이 쓰죠. 이렇게 물과 반응해서 이 한계가 떨어져 나가면 여기가 P라고 적는 게 뭐냐면 인산기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P라고 적고 동그라미 표시를 해줘요. 이게 이제 약속이에요. 인산기 표시. 떨어져 나간 거는 P라고 해가지고 동그라미라고 적고 I를 여기다 적어도 되고 I를 바깥에다가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이게 인산기가 떨어져 나서 이온화된 상태로 있다. 어디에서? In aqueous solution, 수용액에서. 이런 뜻이에요. 이 떨어져 나가는 게 거의 무기인산이고요. 떨어져 나갈 때 에너지가 이제 생성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아데노사인, 이게 다이포스페이트가 되거든. 다이포스페이트. 그래서 ADP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 더 떼낼 수 있습니다. AMP로도 갈 수까지 있는데 잘 안 떨어져요. 첫 번째 것만 잘 떨어지고 두 번째 것부터는 잘 안 떨어집니다. 조금 에너지가 나오더라도 좀 소모되는 에너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하려면요. 먼저 요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따로 정리를 한 건데, 이거 어디 갔지? 자, 유기화학에서 사용되는 명명법의 기초인데요. 아주 기초적인 거라 이거는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숫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셀 때하고 물질명에 그거를 적용시킬 때입니다. 네이밍 할 때라고 선생님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셀 때 이런 모노, 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세포업이나 광합성 공부할 때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나오는데 이건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돼요. 다이는 두 개를 뜻하고 바이도 두 개를 뜻합니다. 한국식으로는 D라고 읽기도 하는데 뭐 그다음 try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한국식으로는 트리, 그러나 영어 발음은 try. 그다음에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옥타, 노나, 데카, 운데카, 도데카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요게 이제 물질명으로 낼 때는 메사, 탄소가 한 개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메세인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메사, 에사, 이거는 프로파, 뮤타, 이건 펜타, 이거는 힉사, 이거는 힙타, 이거는 옥타, 노나, 디카, 은디카, 노디카 이렇게 또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바로 읽어도 돼요. 데카, 운데카, 도데카. 여기까지는 좀 아무리 못해도 여기까지 좀 해도 여기까지는 해주세요. 이거 지우고. 없어지면 안 되는데. 뭐까지만 해주자. 6까지만 해주자. 헥사까지. 특히 메틸, 이거 알킬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알킬기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유결합으로 하나 연결돼야 될 테니까 탄소 한 개짜리면 수소 3개가 붙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탄소가 모두 4개의 팔을 내미는데 여기 수소 3개가 붙어버리면은 여기는 다른 탄소와 연결되던 다른 부위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이 부분을 알킬기라 그래요. 알킬기, 알카일 그룹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그 펑션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기화학에서는 이걸 펑션 그룹이라고 하지 않고 이 생물학에서는 이게 메틸기가 DNA가 메틸화가 되냐 안 되느냐 이거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무슨 그 펑션 그룹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화학적으로는 펑션 그룹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러냐 화학적인 그 뭐라 그러지 그룹 이름으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알킬기 만일 어떤 덩어리에 탄소가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탄소 두 개니까 에스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알킬기는 카일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에틸 그룹이라고 하는 겁니다. 탄소 두 개, 수소가 모여도 몇 개? 5개가 되죠. 프로필, 뷰틸, 펜틸, 헥실. 자, 이 생물학에서는 이 메틸, 에틸 이게 많이 나오죠. 메틸, 에틸. 여기 됐으면 자, 어디로 가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 교재의 펑션 그룹, 케미칼 그룹으로는 하이드록시기, 하이드록실 그룹입니다. 한국말로는 수산화기라고 그러는데 수상기라고 그러는데요. 수상기. OH기가 붙어 공유결합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수산화 이온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이건 이온이고요. 이건 이온 아니에요. 이거 친수성입니다. 물 좋아해요. 여기에 많으면 많을수록 물과 잘 놀아요. 요게 물과 만나면 이렇게 수소가 잘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여기 OH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수소가 물 속에서는 원자 상태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해야 돼요. 사실상 이것도 아닌데 억소늄 이온 또는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해서 그걸로 떨어져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여기가 일가 음이온이 입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해버리냐면은 수소 이온 프로톤 일종의 프로톤이거든요. 프로톤을 내놔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산, 애시드. 오케이. 만약 이렇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안 내놓기도 합니다. 이거 수소이온을. 수소이온을 안 내놓기도 한데 왜 그런지 볼게요. 요거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이거 수소이온 내놓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알코올 같은 경우인데 알코올은 수소이온 안 내놔요. 그래서 알코올은 중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게 물과는 친하는데 물 속에서 어떠한 이온도 잘 내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기능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는 있는데 자 카르보닐기 이거 잘 봐두세요. C 이중결합 산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카르보닐 그룹이라고 그래요. 또는 키톤 그룹이라고 해도 틀린 거 아닙니다. 카르보닐기. 자, 여기에는 이제 공유결합으로 다른 게 이제 연결되고 있고, 그다음에 카박실기, 카박실 그룹입니다. 자, 이 탄소가 있으면 이중결합 산소가 있고요, OH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선생님 이거 저는 이거 하이드록실 그룹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아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카복실 그룹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지 부분적으로 하이드록실 그룹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하이드록실 그룹을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묻혀서 나타나는 경우는 있어요. 카복실 그룹입니다. 이 경우는 수소 이온을 잘 내놓습니다. 이게 산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산. 이건 알코올은 내가 그랬지. 알코올도 하이드록실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알코올은 산도 아니고요. 염기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아미노 그룹입니다.
요걸 가지고 있는 물질들 아마인이라고 그러는데 냄새가 이거 생선피린내에 썩어가는 생선피린내하고 비슷해요. 요게 아미노 그룹을 가지고 있죠. 암모니아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공유결합입니다. 내 실수는 다 공유결합이라 그랬어요. 얘는 오히려 수소이론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공유 전자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염기 역할을 해줘. 염기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그 다음에 설프하이드릴 그룹이라고 그러는데요. SH라고 많이 적어요. SH. 독특합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이게 물과 조금 친합니다. 얘보다 덜 친해요. 덜 친합니다. 이거는 친수성이라고 해도 되고요. 얘도 뭐 친수성이라고 해도 됩니다만 좀 덜 친한 겁니다. 얘는 물하고 안 친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물하고 친하고요. 메틸기 이거 물하고 친하다 이거는 많이 붙으면 많이 붙을수록 물하고 친하지 않아요. 얘는 설파하이드를 그룹 잘 보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단백질 공부할 때 또 나올 겁니다. 단자 어디 도망갔니? 단백질 그 중에 C스테인 공부할 때 이게 비대칭 탄소가 있고요. 수소가 있고 카박실 그룹이 있고 아마인 그룹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이드 체인이 있는데 여기에 메틸기 하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SH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시스테인입니다. 나중에 이게 시스테인끼리 수소가 떨어지면서 또 다른 시스테인에 황이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요 결합을 다이설파이드 본드라 그래요. 한국말로는 이황화 결합인가? 뭐라고 다이설파이드를 본드라 그러는데 이게 중요하게 또 다뤄질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분자 구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게 인산기 PO3 PO4죠. PO4 여기가 이온화가 안 돼 있죠. 여기가 이온화가 안 돼 있어요. 공유 결합한다고. 그래서 이가음 이온입니다. 여기 무기인산이 되면은 PO4 3-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유 결합한다고 전자를 썼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메틸기 왜 CH3인지 알겠죠? 여기 공유 결합을 하나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를 못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검은색으로 자꾸 탄소를 나타내는 게 이게 약속이에요. 국제적인 약속이요. 산소는 빨간색으로 사용하고요. 이렇게 주로 수소는 하얀색으로 주로 사용하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지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은 분자 버앤스틱 모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막대 모형으로 분자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대충 어떤 원소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부실해서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게 다음 페이지를 잠깐 가볼게요. 왜 안 가지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 아이고 왜 안 가지지? 갔다가 이게 지금 자 이게 화학적으로 이제 지방적 탄화수소라고 해가지고 뭐 방향적 탄화수소 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 일단은 이걸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걸 뭐라 그런다고요? 하이드록실기 그룹입니다. 요걸 가지고 있는 유기물은 이 알코올이 대표적이에요. 알코올이 알자가 뭘 뜻하느냐면 알킬기를 뜻하는 겁니다. 알킬기는 선생님이 탄소와 수소만 가지고 있는 이런 거, 탄소 2개면 수소 5개가 되는 거, 이것도 포화된 알킬기거든요. 이거 참 공부하려면 참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있는 걸 한꺼번에 어떻게 나타내보자 그래서 R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 OH기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R 공유결합 OH 이게 대표적인 알코올 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두셔야 됩니다. 만일 메틸기를 가지고 있는 알코올은 메탄올이라 그러고요. 에틸기를 가지고 있는 알코올은 에탄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름 뒤에 올자를 많이 붙이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글라이세롤,
글라이세롤 탄소. 여기 H 있고 여기 있고 여기 OH가 붙어 있고 탄소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분자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라이세롤알데하이드 3파스페이트 G3P 이런 식으로 약자로 표현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은 글라이세롤이라고 하면은 이거 지금 알코올이구나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나오죠. 이온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온화가 되지 않아서 중성입니다. 요걸 좀 알고 계세요. 알칼리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OH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다 그래요. 물도 그래요. 여기 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부분적으로 OH기를 가지고 있잖아. 이게 물은 알칼리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생물학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화 반응은 외워두시는 거 좋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1차 알코올의 산화는 외워두세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표시만 하고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1차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 알데히드가 되고요. 알데히드가 산화되면 카복시산이 됩니다.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에스테리피케이션. 이 에스테리피케이션은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기 때문에 가르쳐 드립니다. 카르복시산과 카르복시기와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테르 결합이 만들어지거든요. 영어로는 이스터 반드라고 그래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알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알킬기의 탄소수가 많을수록 메틸기, 에틸기, 프로필기, 뷰틸기, 펜틸기, 헥스기, 헵틸기 이렇게 옥틸기 이런 식으로 많아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고 물에 대한 용해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에틸렌 글라이콜하고요. 한국말로 에틸렌 글리콜이라 되어 있죠. 글라이세롤은 상당히 중요한 물질에서 뒤에서 다시 볼 겁니다. 자, 카복시산 보겠습니다. 또 카복식이죠. 하이드록식이 카복식이 카복시산으로 산의 작용기입니다. 카복식이 카박실 그룹이라고 그럽니다. 분자 구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킬기에 카박실 그룹이 붙어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게 폼산이라고 하는 폼 애시드 폼산. 이게 옛날에는 포름산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폼산, 영어식 발음 그대로 산은 또 한국말이니까 폼산. 포르믹 애시드죠. 미안합니다. 이게 한국말하고 자꾸 이게 영어랑 헷갈려요. 포르믹 애시드. 개미산 환응성이 있다. 환응성 이거는 화학에서 중요한 거지 생물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세트산이 중요하죠. 화학이나 생물이나 아세틱 애시드라 그러죠. 아이고 왜 이래요. 빙초산이란 말 쓰기도 하고 CH3COOH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프로판산 같은 거. 이거 탄소가 몇 개니? 하나, 둘, 두 개. 여기까지 하면 세 개잖아. 그지? 그래서 모노, 다이, 트라이. 예. 그 다음에 메스, 에스. 그 다음에 프로파. 그래서 프로판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름 뒤에 산자가 붙죠. 영어로는 에익 애시드, 오익 애시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명명법을 외웁니다. 에익 애시드, 오익 애시드 이래 합니다. 카복시산. 예, 산이기 때문에 산성을 나타냅니다. 약산성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성입니다. 물 좋아하죠. 알코올과 에스테리피케이션을 합니다. 얘도 부분적으로 수산화기를 가지고 있어서 알칼리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내뿜습니다. 참 특이한 결합이 나왔네요. 여기 뭐죠? 에이스 결합입니다. 한국말로는 에테르 결합인데 영어로는 ether, bond 또는 bridge.
그러한 물질을 ether라고 그래요. ether. 자, 알킬기와 또 다른 알킬기에 산소만 달랑 들어있는 겁니다. 디메틸 에테르 마취제로 사용되는 거요. 이거 사람한테 마취제 사용하면 안 되고 뭐 마취해놓고 수술 끝내고 사람 죽일 일 있나? 옛날에는 뭐 썼다 그러지만은 이거 동물 마취제. 사실 이거 물에 잘 안 녹습니다. 이거 기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테르요. 이 냄새가 나고요. 아주 특이한 냄새가 납니다. 물에 녹질 않고 휘발성이 있고요. 인화성이 강합니다. 불이 잘 붙어요. 이거. 그다음 퐁기, 카르보닐기. 요거 뭐라고 그런다고? 카르보닐 그룹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포믹 그룹 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한국말로는 퐁기. 자, 분자 구조 잘 보시고요. 이중결합 산소입니다. OH가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이중결합으로 산소가 직접 붙어 있죠, 여기. 자, 포말데하이드. 그러니까 알데하이드 그룹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기. 알디하이드 그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이 명칭이 왜 통일이 안 됩니까? 나도 몰라. 유기화학의 특징입니다. 알킬기 있고 CHO 붙어 있죠. 자, 수소만 붙어 있는 거 폼 또는 포르말데히드 또는 메탄알 포르말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칭이 왜 통일 안 돼 있죠? 나도 몰라. 아세트알데히드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CH3, CHO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에탄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아세트알데히드가 그냥 사용됩니다. 아세트알데히드. 냄새가 이상해요. 이게 자극성 나는 냄새 좋던데 이거. 환영성 알 필요 없고요. 이렇게 됩니다. 방부제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거 착각했네요. 이 카르보닐 그룹은 요겁니다. 요거. 네, 미안합니다.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실수하는지. 카르보닐기는 이거고요. 요거는 포믹 그룹 아니면 알데하이드 그룹이에요. 요게 케톤기라고도 말한다고 그랬죠. 키톤기. 미안합니다. 선생 잘못 만났나? 카르보닐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케톤입니다. 이거 CO가 들어있죠. 이중결합에 산소가 붙었는데 특이한 점은 여기 수소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알킬기가 바로 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세톤 이거 많이 알 겁니다. CH3, CH3 아세톤 매니큐 지우는 거. 그 다음에 물에 이건 약간 녹습니다. 조금 녹고 이건 물 좋아합니다. 얘도 알데히드도. 근데 에스테르게라 이스터반드 요겁니다. 그러한 이걸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스터라 그래요. 이스터. 한국말로는 에스테르라고 그럽니다. 에스테르. 얘도 기름이에요. 기름들은 향이 나거든요. 참기름 향 나잖아요. 그래서 요 과일 향기, 과일 맛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얘네는 염기성 물질과 반응하면 비누화 반응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실제 비누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우리 책에는 요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설명한 게 조금 복잡할지라도 반드시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필기를 하시던 요 카르보닐기 죄송합니다. 이거 계속 내가 미안한데 여기 카르보닐기입니다. 이건 알데히드 그룹 아니면 포믹 그룹. 자, 그 다음에 좀 더 추가를 해야 될 내용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결국 여러 가지로 공부했지만 부분적으로 OH를 가지고 있는 거. 알코올은 요거고요. 카르복치기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OH 여기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방향적 알코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향족,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으면 방향족이거든요. 요런 것들을 말해요. 요런 것들. 요거 이름이 피놀이에요. 피놀. 피놀은 생물학 실험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게 방향족 알코올이라고 그럽니다. 방향족 카르복시산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COOH 붙어 있는 거, 여기 부분적으로 OH 붙어 있잖아요. 살리실산 같은 거 여기 OH 붙어 있으면 이게 살리실산이에요. 살리실리게시드. 이런 게 뭐냐면은 에스테로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이게 부분적으로 OH 붙어 있는 거와 여기 OH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럼 물이 떨어져 나가요. 요걸 탈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테로와 반응, 아이고 왜 또 지워지냐 이거. 아이고 왜 이렇지? 무슨 문제지? 그래서 여기가 에스테로와 반응, 이게 탈수 반응이에요. 근데 탈수 반응이 되면서 붙어버리잖아. 그런 게 축갑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 디하이드로지네이티드 콘덴세이션 리액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영어가 어렵습니다. 예, 에스테리피케이션, 에스테를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에스테를 만들어졌잖아. 자, 그래서 두 분자가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탈수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황산 같은 걸 넣어주면 훨씬 더 잘 일어나요. 그까지 놔두고요. 화능성은 안 할 겁니다. 이거는 화학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이오딘 폼 반응도 안 할 겁니다. 그냥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생물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알코올의 산화는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알코올은 상당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산업적으로도 중요하고 생물학적으로도 중요하고요. 알코올요, 술로 팔리는 게 얼마인 줄 아실지 모르죠, 이게. 자, 하이드록시기의 수에 따른 겁니다. 1가 알코올, 2가 알코올, 3가 알코올. 영어로는 여기 다이올 또는 다이알코올, 트라이올 또는 트라이알코올이라고 하는데 모노알코올. 자, 모노알코올을 보면은 여기에 OH가 한 개뿐이에요, 여기. 그런데 여기는 OH가 두 개나 있잖아요. 화학식으로는 이렇게 많이 적죠. 이거는 구조식이고요. 얘 이름이 에틸렌 글라이콜이에요. 에틸이니까 탄소 두 개잖아. 에틸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에틸렌이에요, 여기. 이게 에틸렌인데 요게 이중결합은 첨가반응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왜냐면 파이 결합 때문에 그래요. 파이 결합 때문에. 그래서 이 결합이 하나 무너지면서 이렇게 돼요. 지금 지워질까봐 또 이거 지우개를 못 쓰겠는데. 결합이 하나 무너지면은 여기 팔이 하나 생기고요. 그래서 수소가 들어갑니다. 팔이 안에 생기고 여기 또 팔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 팔이 안에 생긴 자리, 여기 팔이 안에 생긴 자리. 이중결합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들어간 거면 OH 들어가고 OH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에틸렌 글라이콜 이어 붙여서 납니다. 글라이콜 올이 붙었으니까 알코올이죠. 이가 알코올입니다. 분자량이 많아서요. 끓는 점도 높지만은 끓는 점이 높지만은 요게 물에 타거든요. 물에 타버리면 어느 점을 낮춰요. 그래서 부동액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OH기로 인해 점성도도 증가하고 용해도도 증가해서 물이 열 때 0도씨에서 얼음 형성을 방해합니다. 산가 알코올 여기 보세요. OH가 3개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글라이세롤. 이 분자 잘 봐두셔야 돼요. 흡수성 보습성이 커서 화장품 재료로 사용됩니다. 미끈미끈거려요. 그 다음에 1차 알코올이냐 2차 알코올이냐 우리는 이거 뜻만 좀 보겠습니다. OH가 붙어있는 탄소에 탄소가 한 개밖에 안 붙어있죠. 요거 뒤에 붙어있는 거는 필요 없어요. 요 탄소에 몇 개의 탄소가 붙었냐 바로 앞에 있는 탄소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한 개.
그게 1차 알코올이고요. OH 붙어 있는 탄소에 몇 개의 탄소가 붙어 있습니까? 양쪽으로 붙어 있죠. 한쪽으로 붙어 있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2차 알코올. 이거는 OH에 붙어 있는 탄소에 몇 개, 세 방향으로 다 붙어 있죠. 3차 알코올 이렇게 됩니다. 이 증물이 1차 알코올만 열심히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1차 알코올의 산화가 생물학 반응에서 중요한 산화환원 반응과 연결되어 있다. 1차 알코올이 산화되면 알데히드가 되고 알데히드가 산화가 되면 카복실산이 됩니다. 알코올이 술이 이거 식초가 되는 겁니다. 중간에는 좀 이상한 맛이 날지 모르죠. 식초가 되면 새콤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술이 들어가서 산화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몸속에서 음식물 들어오면 환원시키는 됩니까? 아니죠. 우리 소화 과정이 일종의 그 산화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그 대상을 산화시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에탄올을 먹으면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생겨나는 겁니다. 알데히드는 쉽게 말해서 독이에요, 독. 아세트알데히드. 그래서 이게 에탄올이 그러니까 알코올 자체가 그 저기 생명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단백질을 굳혀요. 녹이는 성질도 있고요. 이 알코올이. 그런데 그 저기 위벽이다 뭐나 이거 전부 단백질이잖아. 거의 뭐 지방도 있고 그렇지만 다 녹인다니까요. 위벽이 다 헐어버려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근데 이게 알코올이 위벽 위에서 흡수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알코올은 소장에서 흡수된단 말이야. 흡수되자마자 이 새끼는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간으로 가가지고 아세트알데히드를 빨리 바꿔줘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아작나요 단백질. 그럼 이거라도 좋으냐? 이것도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에탄올을 아세트알데히드로 바꿔주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거 알코올 디하이드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예요. 이게 사람마다 이게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못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효소를. 어떤 사람 술을 못 먹고 어떤 사람 술 잘 먹고 그래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된다? 아세트산이 된다. 식초가 된다. 분자 구조를 잘 보면 에탄올 보겠습니다. 1차 알코올이니까 OH가 붙어있는 이 탄소에 메틸기는 한쪽만 붙어 있죠. 메틸기는 한쪽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산화가 되는 겁니다. 수소를 떼내는 거죠. 여기 수소 하나 떼내버리면은 수소를 떼내는 거는 수소 이온과 전자를 떼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를 떼냈으니까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죠. 자, 이쪽 방향이 산화입니다. 여기 수소 하나 떼냈죠. 그럼 이중결합이 생겨나야 돼요, 여기. 그래서 여기 이중결합이 생겨나 있는 거예요. 또 산화가 되죠. 이번에 두 번째 산화는 산소를 집어넣는 산화예요. 산소를 집어넣는 산화. 첫 번째 산화는 수소를 떼내는 산화. 두 번째 산화는 산소를 집어넣는 산화. 산소가 어디 들어가면 이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는가, 이 사이를. 그래서 OH가 돼서 카복시가 되는 거예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 세포호흡에서 무산소호흡에서 발효 과정에서 에탄올 발효할 때 배울 겁니다. 에탄올 발효가 바로 거꾸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산화인지 환화인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요. 알코올과 지방산의 에스테르 반응. 그쵸? 여기 역시 뭐죠? 이게 탈수 축갑 반응이죠. OH 빠지고 H 빠지고. 이렇게 체내에서 일어나는 이 바이올로지컬 하는 이 반응들은 물 빠지는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요. 디하이드로지네이션. 자, 그래서 패티애시드. 애시드니까 여기 카복실산들이 있어요. 이게 알킬 그룹들인데 알킬그룹이 탄소가 많아요. 탄소 뭐 20개, 30개 붙어 있어요. 그게 패티애시드예요, 패티애시드. 지방산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 글라이세롤이잖아. 이 글라이세롤과 에스테리피케이션을 하면요. 아이고, 여기 리피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에스테리피케이션이 된 거잖아. 에스테리피케이션이 된 거지. 이게 리피드 지방인 거예요. 물 빠져나오죠. 이 지방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가수분해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가수분해라는 거는 물을 집어넣어서 분해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이드로라이시스. 물을 집어넣어서 라이시스 잘라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다 잘리지를 못하고 한 2개 정도 자르고 여기는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쪽으로는 못 가요. 못 가고 남아있는 거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뭐 그건 그때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기름 덩어리 있잖아요. 이 기름이에요. 기름. 유지라고 하는 게 에스테르 기름이에요. 에테도 기름이고 향납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 덩어리에 염기성을 가하면요. 이게 나트륨 이온에서 여기 이온화가 돼서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을 잘라서 그러면 여기에 OH가 여기 달랑 붙거든요. 여기 산화알코올이 되고 글라이세로 되는데 요 새끼가 비누예요. 비누. 자, 그럼 비누화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스테리피케이션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체 내에서는. 자, 이러면은 이게 제 4장이 거의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장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